네, SK하이닉스 주주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오늘 장 마감을 하고 바로 방송을 켰는데요. 빠르게 핵심만 말씀드리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현재 차트 상황을 보면 3%가 넘는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이 어떤 날인지 아시나요? 코스피가 5%대 급락이 나오면서 매도 사이드카까지 발동이 된 날인데요. 먼저 수급부터 한번 보게 되면 기관이 매도로 나온 반면 개인과 외인은 동시에 매수로 들어왔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나요? 코스피가 5% 급락하는 날에 개인과 외인이 SK하이닉스를 동시에 사들이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걸 그냥 보고 넘기시면 안 되는데요. 내일 모레가 SK하이닉스의 이 미국 ADR 상장일인데 외국 기업 역사상 가장 큰 규모로 초과 청약이 몰린 그 상장이 이틀 뒤에 열린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매수가 그 기대감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이 ADR 상장이 중요한지, 그리고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까지 명확하게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내용들 총 정리해서 오늘 영상에 준비해봤으니까 영상 끝까지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여유가 되신다면 구독하고 좋아요도 한 번씩 잊지 마시고, 지금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 다 같이 수익 극대화까지 함께 할 수 있도록 댓글로도 하이닉스 화이팅, 김프로 화이팅 한 번씩 응원의 댓글 달아주셨다면 본격적인 영상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하락이 왜 나왔는지부터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일본 니케이는 보합권이었고 홍콩 항생은 오히려 올랐고 나스닥 선물도 강보합이었어요. 해외 증시가 이렇게 멀쩡한데 국장만 지금 5%가 넘게 하락을 한 거예요. 이게 SK하이닉스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반도체주의 이 레버리지 수급 고임 현상이 심화되면서 코스피가 60일선을 이탈이 됐고 연속된 조정으로 개인들 피로도가 극대화가 되면서 하락시 투매가 반복되고 있는 거거든요. 실적도 펀더멘탈도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데 센티멘트와 이 수급이 만들어낸 급락이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내일 모레 SK하이닉스 미국 ADR이 상장이 됩니다. 외국 기업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이 초과 청약이 몰렸어요. 스페이스X 다음으로 큰 상장이라는 건데 전 세계 기관들이 이 SK하이닉스를 사겠다고 줄을 서서 지금 청약을 넣었는데 오늘 국장 급락으로 주가는 3%가 빠진 거예요. 글로벌 자금이 이 가격에서 SK하이닉스를 원한다는 게 ADR 초과 청약으로 이미 증명이 됐는데 오늘 국장 수급 꼬임으로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라는 거죠. 오늘 개인이랑 외인이 동시에 사들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오늘 아마존이 채권 발행으로 최소 250억 달러 자금을 조달한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AI 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해서라고 밝혔는데요. 아마존 웹 서비스가 AI 서버를 늘릴수록 HBM 수요가 직접적으로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SK하이닉스가 HBM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는 걸 생각을 한다면 이 34조 원이 결국 하이닉스 실적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오늘 국장이 5% 빠지는 동안에도 SK하이닉스의 이 펀더멘탈은 오히려 강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코스피 선행 PER이 6.3배까지 내려왔는데요. 이게 지금 역사적으로도 이 수준까지 내려온 적이 거의 없는 구간이에요. 밸류에이션상 바닥을 잡아볼 만한 구간이란 거죠. 설령 레버리지 수급 문제로 추가 하락이 나온다고 해도 지금 이 구간에서 추가로 크게 밀릴 여지는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다음 주 7월 14일 이날에는 CPI 발표가 있는데요. 7월 29일에 있을 이 FOMC 금리 결정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입니다. CPI가 낮게 나온다면 금리 동결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달러가 내려가고 외인 매도 압력이 줄어들고, 여기에 7월 달에는 구글을 시작으로 빅체크 실적들이 줄줄이 나오면서 AI 투자 가이던스가 확인되는 순간 지금 시장을 짓누르는 불안감이 한 번에 거치는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때가 이 SK하이닉스가 가장 강하게 반응하는 구간입니다. 지금 이 자리를 놓치면 그때 올라가는 걸 뒤에서 쫓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이라면 지금 현금이 어느 정도 쌓여 있으실 텐데요. 저번에 밑꼬리가 달렸던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하고 고점에서의 이 매도 타이밍까지 전부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때 대응하신 분들은 지금 현금을 들고 계실 텐데요. 그 현금을 쓸 자리가 바로 지금이라는 거죠. 내일 ADR 상장 이후 수급이 정상화가 되면서 주가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는데 지금 담아두지 않으면 그 흐름을 온전히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정리해드리자면 오늘 하락은 국장 고유의 수급 꼬임이 나온 거고 SK 하이닉스의 이 펀더멘탈은 전혀 흔들리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면 ADR 상장으로 글로벌 자금이 움직이기 시작할 거고 아마존의 이 34조 AI 투자로 HBM 수요도 살아있다는 게 확인이 됐으니까 코스피 선행 PER 6.3배 과매도 구간에서 개인이랑 외인이 동시에 사들이고 있다는 건 지금이 우리도 함께 담아둘 수 있는 자리라는 신호라는 거죠. 이런 이유로 저는 오늘 이 하락 구간이 ADR 상장을 앞두고 분할 매수 진입을 고려해볼 만한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무 데서나 따라붙는 건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그건 제가 절대 권장을 드리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근거들을 보시면서 새로운 이슈들이 나오면 그것까지 체크를 하고 정확한 판단으로 기준을 잡으신 뒤에 이 분할로 들어가셔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본업도 있으신데 이런 이슈들을 체크하시면서 혼자서 타이밍 잡기가 어렵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드린다는 거고요. 제가 상단에 번호를 하나 잠깐 띄울게요. 위에 번호 보이시죠? 010-3436-7531 이 번호로 SK 두 글자 간단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빠르게 실시간 대응까지 도와드릴 수가 있고 오늘 말씀드린 비중이 어느 정도 들어가 계신 분들께는 추가 매수, 아직 관망하고 계신 분들께는 이 신규 매수 타이밍까지 모두 공유를 해드리겠다는 거죠. ADR 상장 이후 수급이 어떻게 바뀌는지, 다음 주 CPI 발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 상황에 맞춰서 대응 전략을 바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솔직히 오늘 말씀드린 내용 다 지킬 수만 있다면 누구보다도 더 유리한 위치에 서실 수가 있습니다. 이 매수 타이밍을 전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대응만 잘한다면 누구나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생각과는 반대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뭐였어요? 결국 이 본업이 있으시니까. 이 본업 때문에 매수 타이밍 자체를 생각을 하지 못하니까 수익을 실현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게 옆에서 도움을 줄 수가 있는 이 방향을 잡아줄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거고 지금부터라도 저와 함께 대응을 시작한다면 최소한 손실은 줄이고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대응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저 김프로라는 거고 여러분이 주식 처음 시작하셨을 때 어떤 마음이셨어요? 이 월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거 제대로만 하면 진짜 바뀔 수 있겠다 싶어서 공부도 하고 뉴스도 찾아보고 나름 준비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시작해보니까 생각대로 안 되시고 그만둘까 싶다가도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이 자꾸 걸려서 쉽게 놓지를 못하겠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신 이유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 마음 잘 압니다. 오늘처럼 매주 이 자리에서 도와드릴 테니까요. 오늘 영상 보셨듯이 제가 준비한 자료를 다 보셨잖아요. 이렇게 저는 정말 자신이 있다는 거고 그만큼 끝까지 보신 분들은 남들보다 한 발 앞서 있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영상 시청하신 분들을 위해 특별한 이 선물도 하나 준비해 왔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보신 주주님들만큼은 꼭 놓치지 마시고 이 선물까지 함께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선물은 요즘 굉장히 핫한 이 AI와 관련된 종목인데요. 자, 그런데 이 AI가 사용되는 곳이 굉장히 또 많고 용량도 크다 보니까 전기가 부족해져서 이 전력난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이 데이터 센터가 쓰는 전기량이 우리나라 전체 사용량의 2배가 넘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 기업들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하는 숙제가 바로 이 전력난을 해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전력난을 해결하려고 발전소를 더 지으려면 이 10년이 넘는 시간이 걸리는데 당장 내일 전기가 모자란데 10년은 너무 길죠. 그래서 오늘 가져온 게 가상발전소인데요. 이 가상발전소는 정부와 기업도 큰 관심을 보이는 핵심 사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가상발전소는 뭘까요? 실제로 발전소를 짓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전기들을 네트워크로 묶어서 하나의 발전소처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인데요. 예를 들어서 전기차 배터리에 남은 전기를 전력망에 다시 팔아서 수익을 낼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전국의 남은 전기들을 AI가 모아서 마치 하나의 거대한 발전소처럼 운영하는 거죠.
사실 지금까지는 전기를 절약해야 한다, 이렇게만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이 조건 자체를 바꿔버린다는 겁니다. 이 발전소를 무작정 지을 수 없다면 있는 전기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쪼개서 쓸 수 있느냐가 핵심이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이 가상발전소가 앞으로의 시장을 지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이미 테슬라에서는 일본에서 가상발전소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했고요. 우리나라 정부도 제주도에서 이미 시범 사업을 운영하는 중이죠. 결국에는 이 가상발전소, 즉 VPP 사업이 미래의 핵심 사업으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이 중에서도 무려 5년 전부터 이 가상발전소를 준비해온 특정 종목 한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기업은 다른 경쟁사들이 이제 막 가상발전소 사업에 뛰어들 때 이미 5년 전부터 대기업들과 인프라 구축을 마쳤고, 범용성 또한 한 가지에 묶여 있는 게 아니라 아파트, 상가, 공장, 그리고 전기차 충전소까지 서로 다른 에너지를 컨트롤하는 독보적인 통합제어 기술을 이미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에너지 효율을 뽑아내는 기술력이 시장 평균보다 이미 30% 이상 앞서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렇다면 올해 2026년 분산에너지 특화 사업이 본격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기업의 소프트웨어가 전국에 깔리게 되는 압도적인 점유율을 예상해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남들보다 한 발 앞서서 이 수익의 길목을 지키고 있어야 큰 수익을 가져간다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 정말 공들여서 분석한 이 종목 정말 궁금하시죠?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번호 010-3436-7531로 선물이라고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분석한 리포트와 함께 종목명까지 바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 선물로 우리 구독자분들이 조금 더 여유있고 성공적인 투자 이어나가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프로였습니다.